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루트 연주를 위한 기본적인 자세 만들기를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플루트 연주자를 보실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보여지십니까? 저는 제가 연주할 때 혹은 다른 플루트 연주자가 연주를 할 때 플루트를 연주하는 자세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연주하는 모습, 즉 자세는 다양하게 관철되어집니다. 플루트를 연주할 때 기본이 되는 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정확한 자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틀 안에서 몸을 앞으로 혹은 옆으로, 뒤로 이 흔드는 다양성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지을 때 뼈대가 되는 틀을 만들어 놓은 후 그 안에 점차 이 내용물을 담아가듯이 뼈대가 되는 이 기본 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자세를 만드는 구성 요소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플루트의 정확한 조립 방법. 두 번째, 연주자의 머리, 몸, 그리고 플루트와의 관계. 세 번째, 플루트의 3가지 균형점. 네 번째, 왼손 자세. 5번째, 오른손 자세입니다. 첫 번째, 플루트의 정확한 조립 방법과 배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플루트는 헤드 조인트, 바디 조인트, 풋 조인트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 3개의 부분을 조립하게 됩니다. 헤드와 바디를 연결을 할 때 헤드는 리플레이트 아랫부분을 잡고 바디는 악기, 제조업체가 나와 있는 부분을 잡고 부드럽게 돌리면서 연결을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절대 바디의 키 부분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키 부분을 잡고 합체를 하면 키가 망가질 수가 있고 헤드 자체가 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헤드와 바디를 연결할 때는 그냥 밀어 넣었을 경우 금속 재질의 악기가 휘어버리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부드럽게 돌리면서 연결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풋 조인트입니다. 또한 이 키 부분이 아닌 끝부분을 잡고 돌리면서 바디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입니다. 플루트를 이 모두 조립한 후에는 효과적이며 편하고 쉽게 불 수 있도록 각 부분을 일직선으로 맞춥니다. 먼저 헤드와 바디는 리플레이트 홀과 첫 번째 키를 일직선으로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본이 되는 이 형태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리플레이트와 키의 포스트로 일렬로 맞추는 것인데 이 2가지 경우 리플레이트와 일직선이 되는 각도가 이렇게 차이가 좀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이 2개 중에 하나만 정답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입술이나 이 턱 모양, 손가락이 길이 등 신체 조건이 다르고 연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연주를 하시면서 리플레이트를 좀 더 바깥으로 혹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곳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다음 바디와 풋 조인트는 풋 조인트의 이 로드를 바디 키들의 바깥쪽 아래 끝부터 중간 부분까지 하는데요. 본인의 손가락 길이에 따라서 각도 조절을 하면 됩니다. 바디와 일렬로 이렇게 합체하지 않고 이 풋 조인트를 더 아래 이렇게 방향으로 맞추는 이유는 이 오른손 손가락이 풋 조인트 D샵 키에 놓여지는 것을 이렇게 편리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연주자의 머리와 몸통과 플루트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벽이나 몸에 등을 기대고 손으로 플루트를 들고 연주자의 머리, 몸, 발이 일직선이 되게 만듭니다. 양발 사이의 간격은 30cm 정도이고 왼발은 오른발보다 앞으로 나가게 되며 대략 30에서 45도 각도로 되게 만들어줍니다. 이 각도를 만드는 이유는 다른 관악기처럼 앞으로 부는 악기가 아니라 옆으로 부는 악기이므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서 있을 경우 양발에 균일하게 힘을 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왼발이 나오고 왼쪽 몸이 앞쪽으로 향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두 발에 같은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오른쪽 어깨는 왼쪽 어깨보다 좀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어깨와 발은 같은 라인으로 서 있게 됩니다. 이제
플루트를 입으로 이렇게 가져오는데요. 머리를 움직여 플루트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몸은 고정을 한 채 악기가 내 입 쪽으로 와야 합니다. 그 이유는 머리가 이렇게 나가버리면 목도 함께 나가게 되고, 일직선이 아닌 이 삐뚤어진 이 목의 곡선은 폐 안에서 나와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 자연스러운 공기 흐름을 이렇게 막아버려 숨을 짧게 만들어버리고 목에 힘이 이렇게 들어가 버려서 제대로 된 소리를 못 만들게 해버립니다. 플루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 질문은, 플루트는 마칭 밴드처럼 완전 옆으로 이렇게 올려서 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플루트는 나의 몸보다 조금 이렇게 앞쪽으로 나와야 하고 약간 오른쪽 어깨가 밑으로 향해야 합니다. 완전 옆으로 밀어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갈 경우 오른쪽 어깨가 필요 이상으로 올라가고 목에도 이렇게 힘이 들어가서 공기의 흐름이 방해되고 몸과 손가락에도 이렇게 힘이 들어가 등, 팔, 목으로 통증이 이어지고 플루트의 소리조차 아주 희미하고 작은 답답한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오케스트라나 앙상블을 할 때 자세가 어렵습니다. 어떤 자세가 올바른 자세인가요? 앙상블을 하거나 오케스트라를 할 경우에도 플루트 주자들은 몸, 즉 팔꿈치와 다리발은 45도 정도 오른쪽으로 돌리고 머리는 이렇게 그대로 둔 채 뮤직 스탠드에 놓여진 악보를 읽고 G자의 비트를 편안한 자세로 보며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세 가지 균형점입니다. 머리, 몸통, 플루트로 기본기를 잡고 이제 악기를 흔들림 없이 잡아주는 균형점이 왜 필요하며 어느 부분이 지탱점이 되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와 관련된 질문을 보겠습니다. 혼자서 교재를 보고 플루트를 독학하시거나 동영상 레슨을 보고 배워가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것처럼 플루트가 제대로 안 잡아지고 계속 흔들립니다. 왜 그런 건가요? 혼자 연습할 경우 잘 안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루트란 악기는 앞서 언급하신 대로 앞으로 부는 악기가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부는 악기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악기라는 이야기입니다. 플루트를 제대로 쥐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플루트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로 귀착되어집니다. 플루트가 입술과 손가락에 받치는 힘에 의하여 고정되어지 않고 계속 흔들려진다면 헤드 부분이 흔들려 그 마우스 홀로 이 들어가는 공기가 한 곳으로 집중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져 버려서 음정과 소리의 색깔이 불분명해지고 손가락의 움직임 또한 굉장히 둔해집니다. 그래서 몇 년을 배워도 처음 배우는 초보자처럼 실력이 남아있는 주된 원인입니다. 즉, 성장이 될 수 없고 멈춰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플루트를 잡는 힘, 잡는 방법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플루트를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세 가지 균형점, 첫 번째 턱이 미는 힘, 리플레이트에 되는 이 힘, 두 번째 왼손 둘째 손가락의 이 밑부분, 축의 역할,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이 미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축, 서로 맞서는 힘의 포인트인 이 두 손과 이 턱의 압력이 삼각형의 구도를 취해야지만 균형 잡힌 힘을 만들어줍니다. 왼손 집게손가락은 플루트를 엠부셔 쪽으로 밀어주고 턱을 미는 힘에 저항하는 안정점이 되며 오른손 엄지손가락은 이 바깥 방향으로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 밀어주는 사이에 플루트는 손가락의 압력에 관계없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세를 취한 후 모든 손가락을 떼어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 삼각형 구도를 잘 취하고 잘 습득하신 것입니다. 즉, 근육의 긴장을 풀지 말고 압력의 삼각형을 유지하고 왼손, 오른손, 나머지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처음 초보일 경우 쉬운 운주법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이 기본적인 삼각형 축을 제대로 이렇게 익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중고급 과정의 소나타나 콘체르토 같은 연주곡들을 완성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 부위에 밀어주는 힘이 이 지렛대 역할을 해서 다른 손가락의 유연성을 만들어주고 어떠한 어려운 핑거링 패스지도 정복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삼각형 구도를 기본적으로 배웠으니 나머지 양손을 잡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왼손입니다. 플룻을 처음 배우는 초보자에게 오른손보다 왼손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의 움직임도 익혀야 되고 왼손 이 둘째 손가락으로 플룻의 이 무게도 받쳐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처음에는 왼손 부분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왼손만 이렇게 써도 소리가 나는 악보를 보여주고 왼손 근육을 지속적으로 쓰게 연습시키면서 이 왼손 둘째 손가락이 플루트를 잘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으로는 왼손과 왼손 손목의 올바른 위치에 대해서 연구해 봅니다. 많은 학생들이 질문합니다. 첫 번째, 중간도와 C를 잡을 때 왼손 첫째 손가락과 이 집게 손가락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어요. 두 번째, 왼손 2, 3, 4, 5 번째 손가락이 힘이 들어가서 빠른 패스지를 아무리 연습해도 안 돼요. 왼손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오른손 이 귓볼을 잡아봅니다. 그 만들어진 상태 그대로 왼손으로 가져와서 플룻을 이렇게 잡아봅니다. 디귿자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 틀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틀을 보면 손가락과 손목을 어느 정도 꺾어서 플룻에 두어야 하는지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어깨의 위치도 알게 됩니다. 어깨가 목보다 이렇게 내려와야 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손목 또한 아래로 이렇게 향하면서 악기를 지탱해 줍니다. 도를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악기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정확히 위치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C를 만들어 보는데 이 C를 잡는 엄지손가락의 손가락 끝과 관절 사이 부분으로 브릿지, D알키를 이렇게 눌러야 합니다. 엄지손가락의 윗부분으로 이렇게 눌렀을 경우 나머지 손가락의 움직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플룻 없이 이렇게 기본을 잡은 후 나머지 셋째, 넷째,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여보면 손가락 근육이 이렇게 풀어져 빠른 패스지도 잘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손가락은 커브, 구부리게 만들어주는데요. 너무 이렇게 플랫하게 평평하게 필 경우 손가락 근육이 이렇게 힘이 가해져서 움직임이 둔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짧은 손톱을 이렇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른손입니다. 플루트를 잡기 전에 오른손으로 플룻 몸통이랑 비슷한 이 두꺼운 책을 오른손 엄지, 검지손가락으로 잡아봅니다. 나머지 3, 4, 5 이 손가락이 유연하게 이렇게 움직임이 되면 아주 잘 잡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을 그대로 플루트를 잡아봅니다. 엄지손가락, 즉 이 덤의 위치가 아주 가장 중요한데요. 왼손의 집게 손가락처럼 엄지손가락은 플룻을 받쳐주는 역할로 모든 기능을 다하는 손가락이므로 처음 배울 때 위치를 아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보통 둘째 손가락 밑부분에 대고 사진처럼 엄지와 오른손 손목은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직선이 아닌 이 구부러지거나 이렇게 삐뚤어지게 이렇게 되면 힘의 균형이 무너져 버려서 나머지 손가락들에게 텐션, 즉 힘이 들어가 버리게 돼서 손가락의 움직임이 둔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나머지 3, 4, 5번째 손가락을 플루트에 놓는데 세 번째 손가락은 다른 손가락에 비해서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조금 더 구부리고 새끼손가락은 더 구부려야 합니다. 새끼손가락이 플랫, 펴져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손가락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한 풋조인트에서 새끼손가락만으로 낮은 도, 시, 도샵을 만드는데 이 오른손 엄지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어야만 새끼손가락이 최대한 넓게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앞에 언급한 이 세 가지 삼각형 구도와 손목의 위치, 즉 기본 틀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들은 아무 장애 없이 움직여져야 합니다.
기본 틀 없이 그냥 자기 의지대로 잡아서 하루 10시간을 연습한다고 해도 전혀 실력이 나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플룻이란 악기는 10개 이 손가락의 기능이 제대로 정확히 잡혀야만 제대로 된 연주가 가능한 악기입니다. 즉 모든 손가락 근육, 관절, 손목, 어깨, 턱이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어야 하며 어느 한 부분에 장애가 일어날 경우 많은 연습 시간에도 불구하고 실력은 제자리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5가지의 이 중요한 기본 자세의 요점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거울을 보며 연습을 하고 사진을 찍으며 자신만의 결점과 변화해가는 과정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